자, 안녕하세요. 플래시김입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겜방송을 하던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됐습니다. 며칠 있다 사이버펑크 나오는데 해보실 건가요? 사펑 리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펑 곧 나올 건데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추천할게. 그 외에도 많은 스트리머, 유튜버 분들이 사펑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길래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뭐 가격은 확실히 대단하네요. 66,000원 풀프라이스 가격. 얼마 전에 데스티니 가디언즈로 45,000원 날라갔는데 이번 주에만 11만원 넘게 날라가게 생겼구만.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어요. 오늘 리뷰할 게임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일단 이 게임의 원작은 사이버펑크 2020이랍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뒤에 붙은 숫자가 당연히 연도고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반세기가 넘게 지난 거네요. 플레이어는 나이트시티라는 치안이 아주 개판난 도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된 상황인데요. 작중 우리는 V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인지 코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시작할 때 저희는 출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마드, 보랑아, 기업 이렇게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카우보이, 갱스터,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엘리트 사원이 더 올바른 표현이려나? 어찌되었든 제키라고 하는 공통된 인물과 엮여 여러 의뢰를 처리하는 것을 주 컨텐츠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 제키라는 녀석 어디서 많이 봤나 했는데 모던 어페어 3의 맥테비시 소프랑 닮았네요. 그 친구가 덩치 좀 더 크면 이렇게 되려나? 반가워 제키. 앞으로도 잘해보자 친구. 다시 리뷰 얘기로 넘어오죠.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 왜 여러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게임성.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리뷰 영상이 좋아요 싫어요가 솔직히 좀 개판인데 전 원래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게 리뷰잖아요. 차량 운전, 퀘스트, 맵 구성 등은 GTA를, 전투, 레벨업, 무기 시스템은 디비전, 해킹과 원격 조종 등은 와치독스의 시스템을 때려 박아 넣은 것 같습니다. 혼종 같은 요소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서 게임성을 잘 살려줍니다. 재밌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성우입니다. 요즘 솔직히 풀 한글 지원해주는 게임 드물잖아요. 자막도 안 해주는 게임이 널리고 널렸는데 여긴 더빙까지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심지어 현지에서나 들을 법한 비속어와 은어 등을 사용하여서 몰입감을 더 살렸어요. 진짜 그래픽만 아니었으면 한국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나이트시티는 치안이 개판나고 암울한 도시가 설정인데 성우진들의 목소리가 그에 맞지 않게 너무 밝은 느낌이 많아서 이질적인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빙에 만족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호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드 퀘스트인데 게임성과 연관되어서 말할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해킹과 잠입을 통해 안전하고 은밀하게 클리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력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는 의뢰를 완료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다못해 문 여는 방법도 경우가 틀려집니다. 그전에는 능력치가 낮아서 열지 못했던 문을 환기구동을 이용해 돌아가야 하는데 레벨이 올라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해킹을 통해 우회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완력으로 문을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파림이 무슨 고릴라야 뭐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그래픽이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풀옵션으로 돌려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한 그래픽만 봤어요. 아니 그도 그럴게 풀옵션 하면 너무 끊기는걸.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칭찬은 끝났다. 이제 신명나게 까볼까? 우선 첫 번째입니다. 개적화. 그냥 욕먹을 거 각오하고 말하겠습니다. 개적화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걸요? 우선 제 컴퓨터 사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PU AMD 라이젠 7 3700X 8코어, 램 32기가, GPU GTX 1660 슈퍼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옵 이상 돌리면 프레임 드랍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구입해놓고 개적화 때문에 플레이하지를 못해 환불하고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니악성인데 게임을 플레이할 때 경고 문구가 뜹니다. 발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요. 그게 이유가 왜인가 하니 게임 특성상 해킹을 하고 카메라를 조종하고 VR 뇌파로 잠입하는 등 사이버링크와 연결된 특성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섬광 터지고 노이즈에 블러 효과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멀미를 느끼는 분들은 플레이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잦은 비속어와 더불어 절단된 시체는 마치 데드스페이스 시리즈를 더블케 하고 노출이나 선정적인 요소도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 층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매니악한 게임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점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눈 아픈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버그
버그 끝판왕입니다. 이것 때문에 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 되어야 하는 게 대체로 긍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펑을 구입하세요 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사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그가 진짜 졸라게 많습니다. 퀘스트 완료도 안 되는 버그부터 시작해서 보상도 못 받는 버그도 있고, 바리게이트에 부딪히더니 튕겨져 나가는 버그도 있고, 총알 마음대로 나가 칼 든 상태에서는 회복킷 수류탄도 간헐적으로 못 쓰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엄청난 버그 때문에 게임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위쳐3도 처음에는 퀘스트 부족에 버그가 판쳐서 평이 안 좋았다면서요. 지금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갓게임이지만 말하면서 울분을 토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일단 구입하지 마십시오. 몇 개월 뒤에 안정화된 다음 사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쯤 되면 세일할 수도.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는데 저도 구입을 추천할지 말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존버를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